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오늘은 수급주가 아닌 세력주 성향의 강한 종목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제가 여러 영상들에서 강한 종목의 특징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장대항봉이나 상한가 이후에 만들어지는 캔들에서 캔들상은 음봉의 모양인데 가격상은 양봉이라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댓글에 질문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아마 캔들은 음봉인데 가격상은 양봉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강한 종목의 특징 중에 음봉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 오늘은 가볍게 좀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강한 종목의 특징에 대해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거래량의 비밀이라는 영상에서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어떤 모양이 나왔을 때 강한 종목의 특징이 되는지 말씀드렸었고요. 그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오늘 내용이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종목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한 가지고요. 장대 양봉이나 상한가 이후에 음봉이 만들어지면 여러분은 그 종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그 종목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강하게 상승했던 주가가 다음날 갭상승을 만들고 위아래로 크게 흔들면서 음봉이 만들어지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세력이 물량을 위해서 다 털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항상 주식은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차트를 예로 들어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니커라는 종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아래 구간에서 하락을 멈추고 일정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21선 위에서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진 상한가의 봉이 강하게 나왔죠. 자, 이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세력주에서 강한 종목의 이 특징을 결정짓는 부분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나 상한가가 나온 그 다음 날이 그 종목이 강한 종목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지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 조정을 주면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 캔들이 이렇게 조정을 주면 아래쪽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이익을 추구하는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세력주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예전에는 통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런 매매는 잘 맞지 않습니다. 특히 세력주 같은 경우는 수급주에 대한 매매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주 매매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수급주 매매 방법은 그 영상으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강한 종목의 특징을 띠는 세력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주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준 이후 장대양봉이나 상한가를 뽑아주는 이런 캔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렇게 음봉으로 조정을 주는 경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조정 라인에서 잡아서 수익 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제가 이런 매매도 다 검증을 해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 만들어진 이 주식시장에서 30% 상한가에 이 환경에서의 이런 매매는 지금 트렌드에 좀 맞지 않습니다. 세력들도 이런 식의 운영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조정이 나올 때 매매를 하는 건 수익보다는 손실이 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매매 검증을 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자, 이렇게 상한가나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이후 거래가 이렇게 강하게 터지겠죠. 기존의 거래보다는 훨씬 많은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종목이 강한 종목의 성향이 되려면 일단 거래량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이 봉에서 터졌던 거래량보다
예, 더 터져야 됩니다. 더 많이 터지면 많이 터질수록 좋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많이 터지는 것도 좋진 않지만 앞에 장대 항봉이나 상한가를 들어가는 봉의 거래보다 최소한 150% 이상이면 좋습니다. 2배까지도 상관은 없고요. 중요한 건 더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캔들이 이렇게 양봉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갭을 띄워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음봉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음봉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상은 양봉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뭐냐? 캔들은 음봉인데, 자, 마니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니커가 강한 종목의 특징이 첫 번째 거래를 살펴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상한가가 들어가는 봉에서 이렇게 거래가 강하게 터졌죠. 그렇죠? 그리고 세력주는 제가 300억 미만은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략 한 900억이 넘게 터졌네요. 이 상한가 들어가는 봉에서. 그러니까 세력주의 성향에 굉장히 부합하다. 그리고 강한 종목의 특징을 결정짓는 그 다음날 거래량을 보니까 거의 2배가 넘게 또 터졌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종목은 강한 종목의 일단 특징을 띠는 겁니다. 거래량, 거래 대금으로만 보면요. 자, 그러면 이제 캔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캔들은 상한가가 들어간 이후 갭 상승을 띄웠어요. 자, 이 종목의 갭이 무려 7%가 떴습니다. 그리고 위로 강하게 상승을 줬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졌겠죠. 자, 그리고 얘가 위로 상승을 줘서 양봉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래로 또 한번 크게 흔들었잖아요. 이렇게 아래 꼬리를 주면서. 그리고 얘는 종가상으로 결국에는 음봉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흔들면서 음봉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캔들이 음봉이라서 거래량도 음봉이라는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신 상태라면 이 상태의 모습이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이 상태라고 보면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왜? 상한가를 만든 이후에 강하게 상승을 줬으면 모르는데 양봉의 모습을 만들었으면 훨씬 더 이뻐 보이고 아, 이 종목 되게 강하다라고 사람들이 바라볼 것인데 음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거래가 터졌다? 그럼 위에서 물량을 흔들면서 다 파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음봉의 캔들이긴 하지만 가격상은 양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캔들의 종가, 자, 이 종가가 있잖아요. 이 캔들의 종가는 1130원이죠. 자, 근데 이 다음날 만들어진 음봉의 캔들의 종가는 1175원입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3.98%의 마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네, 플러스로 마감이 된 겁니다. 캔들은 음봉이지만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음봉으로 끝났지만 가격은 플러스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캔들상은 음봉이지만 가격상은 양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럼 이런 종목은 꼭 나쁘게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자, 세력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세력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물량을 이 위에서 이 상한가 들어갔을 때 매집한 물량이 있었겠죠. 물론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이 아래 구간에서 매집한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이런 음봉의 캔들에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이렇게 거래가 터졌다? 그러면 물량을 다 정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세력의 입장이라면 물량을 여기서 다 정리할 거라면 진짜 물량을 이 위에서 다 털어낼 거라면 이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물량을 다 정리해서 패대기를 칠 거면 음봉으로 이 양봉의 상한가의 종가를 훼손을 시키면서 아래로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죽는 경우 많아요. 물론 이렇게 만들고도요.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에는 정답도 없고 100%도 없어요. 그때그때 유연하게 사고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 대응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 종목이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캔들상은 음봉이지만 가격상은 양봉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상한가가 들어간 양봉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았다. 자, 그럼 이 종목 유심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날 바로 또 강하게 상승을 줬죠. 시가를 0.43% 약하게 갭상승을 띄우고 위로 고가까지 무려 13.19%를 상승을 줬습니다. 이게 만약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판단과 같이 위에서 물량을 다 털은 거라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 힘들었겠죠. 물량을 다 못 털었거나 아니면은 더 상승을 주는 매집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종목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어떤가요? 그래도 굉장히 큰 상승을 줬죠? 연이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캔들상은 음봉이지만 가격상은 양봉인 이런 음봉 패턴에 강한 종목의 특징을 띠는 상한가 이후에 거래가 더 터지는 강한 종목의 성향을 띠는 이런 종목의 패턴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강한 종목의 특징에 대해서 음봉편으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다른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고려시멘트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고려시멘트는 어디에서 그런 모양이 나왔을까요? 저는 이제 뭐 하도 자주 보니까 그냥 한눈에 보이는데, 자, 요 자리입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런 패턴의 종목들을 보실 때도 항상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역배열에 있는 종목은 될 수 있으면 보지 마시고요. 항상 캔들이 종가상 121선의 위에 있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게 정배열에 있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로는 역배열이죠. 캔들이 120선 위에는 있지만 이평선은 역배열에 있잖아요. 사실 이런 모습도 좋진 않아요. 제가 항상 정배열에 있는 종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지만 종가상으로는 일단 120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봐줄 수는 있다. 그리고 상한가에 들어가는 봉이 거래대금이 55억 밖에 안 터졌어요. 좋진 않아요. 그런데 얘가 그 다음날 음봉의 패턴을 그리면서 거래를 더 증가를 시켰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이 상한가 들어갈 때 굉장히 아침에 강하게 빠르게 들어가면 뭐 좋은 뉴스나 호재로 인해서 아침에 뭐 한 10분 만에 상한가를 빠르게 들어가면 이렇게 거래가 많이 안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종목도 잘 봤다가 그 다음날 움직이면서 이렇게 강한 종목의 특징을 띠잖아요. 거래를 더 띄우면서. 그러면은 한번 유심히 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갭을 11.3%를 상승을 시킨 이후에 위로 상승을 줬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했죠. 그런데 어떤가요? 얘도 상한가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캔들은 음봉이지만 가격상은 양봉인 이런 모양을 또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이 위에서 물량을 다 털어낸 거라면 이렇게 죽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요. 이 양봉의 종가를 훼손하면서 물량을 다 털어내면은 세력이 끌어올릴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물량을 다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이 세력이 터는 물량을 받아서 상승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세력주는. 그럼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일 종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뭔가 의도가 보인다. 뭔가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 봉에서도 시가갭을 약하게 1.36%를 띄우고 아래 꼬리로 이 양봉의 캔들에 또 종가도 훼손을 하지는 않고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주죠. 그리고 어떤가요? 거래를 더 띄웠네요. 그러면서 양봉으로 몸통이 굉장히 큰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무려
25.38%를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음봉으로 저렇게 크게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강한 종목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항상 세력의 마음을 역으로 생각해보는 그 습관을 들이시면 이런 게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또 볼게요. 자, 얘도 그래도 그 위에서 이렇게 강하게 또 상승을 줬어요. 몇 번. 여기서도 한번 줬고요. 그쵸? 그러면 이 작업이 뭐냐? 여기서 매집이 처음 들어왔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결국에는 매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상승을 한번 더 주면서 또 매집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여기서 이제 물량들을 정리해 나갔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종목으로 한번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종목은 매매를 한번 했었었죠. 자, 최근에 만들어진 거네요. 자, 단기적으로는 이평선이 역배열이죠. 근데 종가상으로는 상한가가 또 120선 위로 딱 뚫죠. 그리고 얘는 세력주 성향을 띠면서도 굉장히 이 수급주의 성향도 띠는 그런 우량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에서는 세력주 성향을 띠었어요. 자, 상한가가 들어갈 때 226억이 터졌어요. 300억 미만이라 그렇게 부합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모습도 아니고 이렇게 아래로 훅 빠졌다가 갑자기 상한가가 들어가는 모습도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좀 중요하게 볼만하다고 했잖아요. 자, 상한가가 들어간 날 이후 훨씬 더 많은 거래가 터졌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거에 반복적인 내용이지만 갭 상승을 13.90%를 띄우고 위로 한번 강하게 상승을 줬겠죠. 그리고 세력들이 물량을 다 터는 거라면, 자, 캔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왜 종가를 지키냐라는 거죠. 상한가의 종가를 왜 훼손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게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한번 볼게요. 자, 갭상승을 또 약하게 띄웠네요. 다 특징들이 있죠. 갭상승을 약하게 다 띄웁니다. 그리고 종가를 훼손을 하지 않고 또 위로 9.2%까지 상승을 줬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갭상승을 한번 또 줬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서 이제 죽긴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 한번 또 볼게요. 이번에는 경인양행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은 이날이죠. 엄청나게 긴 매직 구간이 있었어요. 얘는. 자, 이 종목 이런 긴 매직 구간을 가지면서 강하게 상한가로 뚫어주는 모습이 여기서 나왔죠. 자, 그리고 무려 거래대금이 2,300억이 넘게 터졌어요. 이렇게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종목 진짜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자, 이 종목 저는 유심히 보고서 저도 또 짧게 매매를 하긴 했습니다만, 자, 음봉이 만들어졌잖아요. 또 그리고 어때요? 강한 종목의 특징이 거래대금 거래량에서는 만들어졌죠. 그리고 음봉으로 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똑같죠. 항상 보면 상한가에 종가를 훼손을 하질 않아요. 희한하죠. 그 다음날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볼까요? 근데 그 다음날 얘는 갭상승이 아니고 갭하락이 나왔네요. 갭하락이 나오고 아래 꼬리를 줬는데 종가상으로 또 상한가의 종가를 훼손하진 않았어요. 양봉으로 마감이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그 다음날은 위로 강하게 17.02%까지 상승을 줬다가 이렇게 음봉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 밑꼬리가 없이 음봉으로 죽었잖아요. 그럼 이게 이런 봉일 때 이제 세력의 이탈이 의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상한가의 종가를 훼손을 하고 위로 강하게 상승을 준 이후에 종가 저가로 이 봉을 훼손하면서 첫날 상한가를 들어간 이 봉을 훼손을 하면서 종가를 이렇게 종가 저가로 마감을 한다? 이런 데서 이제 세력의 이탈이 있나? 세력이 물량을 다 털고 나갔나? 다 못 털었다라면 살짝 반동 주고서 또 나머지 물량 털고 갈라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볼까요? 약간의 상승을 주긴 줬어요.
여기까지 그래도 상승을 줬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상승을 준 겁니다. 대략 자, 16% 정도 여기 또 상승 구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밑으로 좀 죽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직 이 종목이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매매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일정한 박스권에서 이런 매집권을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파동 한 번으로 이 매집 구간의 물량을 다 정리를 할 수 있다? 라고 보지 않는 거죠. 저는.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도 얘는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도 지금 보이거든요. 시장 대비 강한 건 맞잖아요. 시장은 지금 뭐 밑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락하고 있는 단계인데 얘는 시장하고 역행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시장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적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 종목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움직이나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참고하는 용도로 한번 지켜보세요. 이 종목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다른 종목 한번 또 볼게요. 이번에 일지테크 한번 볼게요. 일지테크. 자, 일지테크 여기 있죠. 여기. 자, 얘는 아래 구간에서의 박스권에서 돌파는 여기서 나왔죠. 자, 그리고 밑으로 확 죽었다가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래가 더 터졌네요. 그죠? 상한가보다 거래가 더 터지고 음봉으로 만들어졌어요. 갭상승을 8.7%를 주고 위로 12%대까지 상승을 줬다가 음봉으로 나오고 종가상으로는 또 앞에 상한가 들어가는 봉의 종가를 훼손을 하지 않죠. 자, 그 다음날 한번 볼까요? 자, 양봉으로 마감을 해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그 다음날은 갭상승으로 9%를 띄워서 위로 19.27%까지 상승을 줬어요. 자, 이렇게 큰 상승에 수익권이 발생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삼육물산 핫했잖아요. 삼육물산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어디 있나요? 그게. 자,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자,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이렇게 더 터지면서 강한 종목의 특징을 띠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음봉을 만들었는데 어떤가요? 종가상으로는 장대 양봉의 종가를 훼손을 안 하죠. 이봉의 종가를. 그리고 그 다음날 볼까요? 이렇게 갭을 바로 띄워요. 8.39%. 그리고 위로 강하게 상승을 줬죠. 25.79%까지. 그리고 여기서도 나와요. 자, 상한가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날 더 강하게 거래를 띄웠어요. 엄청나게 흔들면서 음봉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음봉으로 좀 흔들었네요. 그렇지만 역시나 상한가에 이 들어갔던 봉의 종가는 훼손을 안 하죠. 자, 하루 더 볼게요. 그리고 갭상승 띄워서 위로 29.51% 상한가까지 찍었다고 윗꼬리를 달았어요. 자, 음봉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상한가 다음날 거래가 더 터지면서 그 종목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게 세력의 의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이해를 하셔도 종목을 살펴보고 공부를 하는데 정말 큰 거를 얻어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은 제가 오늘 가볍게 말씀드린다라고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깊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정도의 공부하는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실패하는 사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다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상승하지 않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CJ 시푸드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항공 매각설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슈가 돼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자, 여기서 상한가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요. 그 다음날 강한 종목의 특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충족이 됐죠. 그리고 갭상승을 무려
12.15%를 띄우고 위로 강하게 움직였다가 상한가 종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얘는 아래로 이 종가를 훼손하면서 음봉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가요? 이틀 후에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로 들어갔죠. 예, 결국에는 이 부분은 페이크였다는 거죠. 예, 여기서 물량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했겠지만 위로 한 번 더 올려서 여기서 이제 물량을 나머지 물량을 다 정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도 있네요.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보면 상한가가 들어가고 거래가 터졌죠. 그리고 그 다음날 거래가 더 터지면서 자, 위로 갭 상승이 10%가 떴어요. 그리고 26.92%까지 상승을 했다가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물량을 다 털은 거라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뭔가 이상하죠. 그 다음날 볼까요? 상승을 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더 상승을 줬어요. 이렇게 큰 상승을 줬네요. 거의 50%가 넘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어렵고 매매할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 매매를 하시면 수익 날 가능성보다 손실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쭉 매매를 해 오시던 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손실 난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장이 어렵다, 이럴 때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 쉬는 건 맞아요. 쉬는 것도 손해가 안 나니까 돈을 버는 거기도 합니다.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게 뭐가 있나. 결국에는 공부죠. 그렇잖아요. 시장이 또 어느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 왔을 때 수익을 잘 내야 되는데 마인드가 무너져 있으면 수익 내기도 힘들잖아요. 이런 때 공부를 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내용을 또 공유를 하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크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한 종목의 특징을 띠는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중에 캔들상은 음봉인데 가격상은 양봉인 음봉 캔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또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제 리더였습니다.